창밖의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수진 차장은 최민경 상무의 티끌 하나 없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상무가 그녀의 승진 심사 서류를 마치 연습이라도 하듯 무심하게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말 반납, 가족 저녁 식사 불참, 그리고 끝없는 야근으로 희생한 지난 5년의 시간이 20페이지짜리 성과 보고서로 압축되었지만 최 상무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열정은 높이 사네, 이 차장. 최 상무는 명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해봤어. 업무 처리는 무난했지만 아직 임원급 경영진으로 승진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마 일 2년 정도 더 있으면 모를까. 무난하다는 그 단어가 마치 돌덩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서 내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성전자 계정을 살려낸 것도 저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말을 온전히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완벽하게 터득한 표정으로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최 상무는 이미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엘리시안, 제안서 좀 신경 써줘. 그쪽에서 계약하기 전에 추가 지표를 요청했어. 제가 짐을 챙길 때 최 상무는 이미 이메일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력에 대한 실망감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죠. 저는 제 이름이 걸려 있어야 했던 통유리 문과 멋진 시티뷰가 있는 그 코너 사무실을 지나쳐 걸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차에 앉아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슬퍼 보이지도 화가 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모든 것을 바꿀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휴가 계획을 취소하는 것, 그리고 매일 작성하던 업무 운영 매뉴얼 작성을 중단하는 것. 사무실의 누구도 아직 몰랐겠지만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 갇혀 지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커리어 전략을 매주 공유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 회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그 회의 전까지 저는 미리네 솔루션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거나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공을 챙길 때 뒤에서 모든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저는 꼼꼼한 성격에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거의 사진을 찍듯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의 동생과 함께 자라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이 기술은 한국의 기업 생활에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재앙과도 같은 엉망진창인 상태를 물려받았습니다. 전임 팀장은 경영진과의 불화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 지식을 가지고 나가버렸죠. 인수인계 문서도 메모도 심지어 주요 시스템 비밀번호조차 없었습니다. 부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고객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위협했고 아무도 해결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모든 업무 흐름을 역추적하고 자정까지 엑셀 파일을 해독하며 고객 이력을 복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색상별로 구분하고 인덱스를 붙여 꼼꼼하게 정리한 상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 상사인 최 상무는 이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매끄럽게 처리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자네는 타고난 해결사야. 인사 고과 면담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기여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액의 연봉 인상만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고객사 엘리시안 글로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시차에 맞춰 야근하고 그들의 산업 분야를 철저히 연구하며
바닥부터 그 관계를 쌓아 올린 건 저였습니다. 최상무는 딱 3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분기별 임원 보고 때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매일 아침 저는 7시 30분에 출근해 9시 임원 회의에 들어갈 최상무를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사이 아무도 연기를 눈치채기 전에 불을 껐습니다. 승진이 거절당한 다음날 아침,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7시 30분도 8시 45분도 아닌 정확히 9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브리핑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수신된 이메일만 답장하고 나머지는 무시했습니다. 공급업체와 문제가 터졌을 때 평소처럼 제가 직접 해결하는 대신 담당 부서로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3명의 동료가 곤란한 표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회계팀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이 차장님, 한성전자 스케줄 충돌 건 메일 보셨어요? 네, 저는 타자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평소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구매팀 업무 범위예요. 전 과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박 대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차장님이 처리하셨잖아요. 제게 할당된 고유 업무에 더 집중하라는 조언을 받아서요.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후 6시 정각, 일명 칼퇴 시간이 되자 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야근도 없었고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퇴근길 운전 중에 저는 다가오는 휴가 때 가려고 했던 가평의 펜션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3년 만에 계획한 진짜 휴식이었지만요. 대신 저는 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붕괴하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회사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업무 알림으로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알림을 끄고 딸 지민이와 함께 호떡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한 반죽을 보며 웃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오늘은 일찍 왔어? 지민이가 숟가락에 묻은 설탕소를 핥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사내 정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딸이랑 더 보내고 싶어서.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저는 식탁 위에서 집요하게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하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시안 고객사가 실행 계획에 대한 긴급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대응팀을 이끌어 보려 했지만 제가 평소 제공하던 상세 브리핑 없이는 금세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시안 커스터마이징 프로세스 자료 어디 있어? 오전 10시 30분 최상무가 제자리로 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공용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제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 구현 폴더예요. 지난달 부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파일이 수백 개야. 정확히 어떤 건데? 저는 화면에 폴더를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시안 기업 통합 전체 프로세스 문서라는 파일입니다. 모듈별로 탭이 나누어져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상무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냥 자네가 직접 처리해주면 안 돼? 고객이 기다리잖아. 그러고 싶습니다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분기별 규정 준수 감사 준비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엘리시안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최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일까지 미룰 수 없어. 이해합니다. 그럼 감사를 다시 일정 잡을까요? 규제기관에 오늘 일과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녀는 대답 없이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업무 알림을 끄고 지민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제 개인 휴대폰은 벤치 위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제 개인적인 삶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업무용 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79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혼란스러움에서 절박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리시안 팀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고, 세 가지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결법은 모두 제 매뉴얼에 있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던 것이죠. 규제 기관에 낼 분기별 감사 보고서도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구시정각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췌한 동료들이 회의실 사이를 뛰어다녔고, 최상무는 유리로 된 임원실 안에서 화상통화를 하며 손짓 발짓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역 총괄 본부장인 강석훈 전무의 비서가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체계적으로 오늘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박 대리가 파탄 눈으로 제 옆에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최 상무님이 어제 오후부터 계속 찾으셨다고요. 6시에 퇴근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제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니까요. 그런데 엘리시안 사태는요. 어떻게 됐나요? 그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계약 철회하겠대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변경 사항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아무도 못 알아냈어요. 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죠. 작년에 제가 만든 가이드에 다 적혀 있는데 차장님 설명 없이는 아무도 그 문서를 이해 못한다고요. 그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상무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차장님,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오세요. 비상회의입니다. 저는 수첩과 펜을 챙겨 서두르지 않고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상무와 강석훈 전무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이 차장, 강 전무가 안도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엘리시안 건으로 자네 도움이 절실해. 저는 즉시 자리에 앉아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최상무의 얼굴은 억누른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본론만 말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원해? 승진? 자네 거야.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시네요. 하지만 경쟁사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선 저에게 부장급 직책과 상당한 연봉 인상을 제안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전무의 눈은 커졌고 최상무의 눈은 위험할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떠나겠다고? 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언제? 아직 제안을 수락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지를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말해봐. 강 전무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뭘 제시했든 우리가 맞춰주겠네.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단지 보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정과 존중, 그리고 기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엘리시안 고객이 자네를 콕 집어 요청했어. 최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절대 안 돼.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퇴사한 사명도 그랬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제 사직서입니다. 계약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지키겠습니다. 최상무가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강 전무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어보고는 단호하게 덮었습니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군.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차장 내 방에서 따로 이야기 좀 하지. 그를 따라 일어서는 저를 보며 최상무는 자리에 앉은 채 광택 나는 테이블을 짚은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사직에 대한 회사의 반응은 그동안 그들이 저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제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지금 저를 잡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전무의 코너 오피스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상패와 업계 인증서로 가득했고 통유리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네의 기여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네. 강 전무가 책상 위에 손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세히 보진 못했던 것 같지만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최 상무와의 일은 유감이야. 자네 승진이 누락됐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네. 왜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았나? 지휘 계통을 따랐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상무님은 제 직속 상사니까요. 그분을 건너뛰고 보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태도지만 이번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군.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제 실질적인 기여에 대한 인정, 적절한 보상, 그리고 남의 비전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발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강전무는 한참 동안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하나 만들겠네. 운영 시스템 본부장으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연봉은 현재의 2배, 주 3일 재택근무 유연성 보장, 그리고 부서 업무 흐름 설계에 대한 전권을 주겠네. 자네가 원한다면 이 자리는 자네 걸세. 저는 즉답하지 않았고 그 점이 그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가? 그가 물었습니다. 매우 관대한 제안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경쟁사의 제안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강 전무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우리가 맞추거나 능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이 제안했나? 새로운 시작이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기억도 없고 저를 리더가 아닌 지원 업무 담당자로만 보는 동료들도 없는 곳이요. 일리 있는 말이군. 그가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보게. 자네는 이곳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자네를 신뢰하는 고객 관계도 구축해놨지. 새로 시작한다는 건 그 모든 걸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뜻이야. 물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사내 지식은 쉽게 대체될 수 없었지만 지속해서 저평가받았던 느낌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주말 동안 생각해보게. 하지만 월요일 아침까진 답을 줘야 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차장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엘리시안 사태를 진정시키는 걸 도와주면 고맙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시안 건은 오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자 강 전무로부터 새로운 직책 제안서가 담긴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연봉 숫자를 보고 눈을 2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지금 받는 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직무기술서는 마치 제 기술 세트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엘리시안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최 상무가 제 책상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억지로 감정을 감춘 듯 무미건조했습니다. 얘기 좀 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말고 점심때 12시에 엘리시안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2시에 내 방으로 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눈앞의 위기에 집중했습니다. 엘리시안 팀은 제가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짜증이 나 있었지만 한편으론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보통 몇 주가 걸리는 커스터마이징을 며칠 내로 구현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전체적인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별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귀사와 일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그쪽 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양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의 니즈를 이해하고 있군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명확한 단계별 해결책을 문서화하여 구현팀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함께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처리했겠지만 오늘은 적절하게 업무를 위임하고 질문에만 답해줄 뿐 실행 자체를 제가 떠안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최 상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왠지 작아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밤을 꼬박 새웠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문 닫아. 그녀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 전무님이 자네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다고는 안 할게. 하지만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 자네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는 할 말이 더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자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네의 능력에 의지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인정이나 보상은 해주지 않았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임원 자격이 없다고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최 상무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네는 항상 기술적인 실무자. 그러니까 무대 뒤에 해결사였잖아. 상급 관리자는 가시성, 존재감,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필요해. 다시 말해, 일은 제가 다 하고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군요. 그녀는 민망한 듯 보였습니다. 너무 단순화한 거야. 그럴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엘리시안 계약 때 경영진 앞에서 승리 전략을 발표한 건 누구였죠? 상무님이었지만 그 제안서는 제가 만들었죠. 지난 분기 주요 고객사 사곳을 방어하고 리더십상을 받은 건 누구였나요? 팀의 노력이라고 하셨지만 그 팀을 이끌고 조율하고 모든 자료를 만든 건 저였습니다.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상무님. 저는 그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제 어깨를 밟고 올라서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불편하게 길어졌습니다. 강 전무님 제안 받아들일 건가?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남는다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달라질 거야. 네,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주말은 사내 정치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지민이를 데리고 과학관에 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약속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왔던 일이었죠. 일요일에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네, 직감은 뭐라고 하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날 가둬둔 상자에서 내가 너무 커버렸다는 느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무님의 제안이 그 상황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 상자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확신이 안 서. 새로운 역할에서는 최 상무에게 보고하게 되니 아니, 강 전무님께 직보해. 그리고 최 상무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강 전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최 상무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선택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승진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옛 상사가 좌천되는 꼴을 보는 거네. 그렇게 말하니 선택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난 최 상무님한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저 내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을 뿐이야. 확실해. 언니가 찔렀습니다. 네가 말한 걸 들어보면 네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여자가 널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언니의 말은 아프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제가 원한 게 최 상무가 굴욕당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내 기여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월요일 아침까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전 출근 시간인 7시 30분에 도착해 곧장 강 전무 사무실로 갔습니다. 비서는 아직 출근 전이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일찍 왔군. 컴퓨터에서 눈을 떼며 그가 말했습니다. 일과가 바빠지기 전에 답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전무님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듣고 있네. 첫째, 제 팀은 제가 꾸리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명에 대한 전적인 채용 권한을 주세요. 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군. 그리고 둘째, 최 상무님은 현재 직책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건 분명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네를 그렇게 대우했는데도 어째서 그분을 교체한다고 해서 부서가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리더로서의 첫 행보가 복수로 비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흥미를 느끼며 저를 관찰했습니다. 의외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군.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며 배운 게 좀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최 상무는 남게 하겠네. 하지만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네 본부와 조율해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수진 본부장, 강 전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남아줘서 고맙네. 오늘 오전 중으로 인사 발령 공지가 나갈 거야. 반응이 꽤 뜨거울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걸.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제 새로운 직책과 확장된 권한을 알리는 전사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 메일함은 즉시 축하 인사, 질문, 미팅 요청으로 폭주했습니다. 박 대리가 쭈뼛거리며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차장님이, 아니, 본부장님이 제 상사이신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제 되나요? 그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완전 좋죠. 어차피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진짜로 아는 분은 본부장님이셨잖아요. 하루 종일 전에는 저를 본체만체 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자기소개할 구실을 찾아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항상 친절했던 총무팀 직원들은 은밀한 공모자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업무가 회사를 굴러가게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최 상무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서류철을 들고 제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분기별 전략 기획서야.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운영 계획이 이제 자네 소관이니 내일 임원회의에서 자네가 발표해야 해.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려다 머뭇거렸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내가 자네 승진을 반대한 건 자네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어. 내 팀에서 자네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녀가 저에게 한 말 중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직원을 성장시킵니다. 설령 그들이 떠나게 된다고 해도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역할에 맞춰 업무 공간을 재정비하느라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강 전무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아직도 있나? 축하 파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는 주말에 할게요. 지금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 이 회사에서 저처럼 간과되는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만드는 계획이요. 저는 작업 중이던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건 새 본부의 조직도 제안서입니다. 사내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걸 오늘 다 만든 건가? 아니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약 2년 동안 다듬어 온 겁니다. 실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이죠. 강 전무는 감탄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자네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내게 상기시켜주게 이 본부장. 그게 제 계획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새로운 팀에는 IT 지원팀에 파묻혀 있던 뛰어난 시스템 분석가와 행정 보조로 잘못 배치되었던 프로세스 개발자가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4개 부서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야근을 40% 줄이면서도 생산성 지표를 높였습니다. 최 상무와 저는 전문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살갑지는 않았지만 상호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세부 운영 업무에서 해방되자 대면 고객 관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뜻밖의 결과로 부서의 직원 만족도 점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엘리시안 계약은 2개의 추가 서비스 라인으로 확장되었고 그들은 구현 단계에서 제 새로운 팀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CEO는 강 전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사의 놀라운 운영 혁신을 칭찬했습니다. 승진이 거절당했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금요일 오후, 저는 책임이 막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습관대로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민이가 식탁에 숙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어땠어?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생산적이었어? 저는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 직원 25명이 전에는 얻지 못했을 기회를 얻게 됐어. 엄마가 못 받았던 거 말이지? 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참 멋진 해결법이네. 화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 저는 아이의 통찰력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저평가받는 것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분노가 아닙니다. 다시는 의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지민이가 잠들고 제가 월요일 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강 전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자네의 부사장 승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네. 다음 달 발령이야. 최 상무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어. 축하하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밀려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승리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항상 할 수 있었던 일로 온전히 보이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임원실 문패도 좋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저뿐만 아니라 조용한 유능함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패하게 했던 시스템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고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때로는 과소평가받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남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용히 일하더라도 재능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몫을 다하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면 제 이야기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그 기술이 바로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자격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직장 생활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더 많은 전략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